2026년 1월 8일입니다. 새해에 태양이 떠오르고 정확히 일주일하고도 하루가 더 지났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7일 동안 당신의 다짐은 얼마나 지켜졌습니까? 혹시 작심삼일이라는 관용구가 당신의 삶을 비웃고 있지는 않습니까? 4주 전 2025년의 끝자락에서 당신은 아마도 찬란한 2026년을 꿈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현실의 벽 앞에서 그 꿈은 벌써 희미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통계적으로 새해 결심의 80%는 1월이 다 가기도 전에 폐기됩니다. 그리고 오늘 1월 8일은 그 포기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점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동기부여라는 신기루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동기부여는 감정의 영역이며 감정은 변덕스럽습니다. 비가 오면 가라앉고 피곤하면 사라지며 배가 고프면 변질됩니다. 2026년의 성공을 감정이라는 불안정한 엔진에 맡긴 채 시작했다면 당신의 실패는 이미 1월 1일에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성장 전략가 레디 포 그로스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습관을 나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를 재프로그래밍하고 삶을 하나의 정교하고 강력한 성장 시스템으로 개조하는 심층 설계도를 전달해 드리려 합니다. 2026년에 승자가 되기 위해 당신의 하드웨어에 반드시 설치해야 할 10가지 지루한 습관, 그 이면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와 전략적 가치를 압도적인 깊이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단순히 무엇을 해야 할지가 아니라 왜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당신의 2026년이 작년의 반복일 수밖에 없는지 그 지독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동기부여의 장례식을 치르고 그 자리에 시스템이라는 단단한 비석을 세울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의 삶을 최적화할 첫 번째 시스템을 가동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인지 동기화 시스템입니다. 바로 매일 동일한 시간에 기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찍 일어나는 부지런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뇌의 시상 하부에는 교차상액 SEN이라는 정교한 생체 시계가 존재합니다. 이 시스템은 빛과 시간을 기준으로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 체온 조절, 그리고 대사 과정을 총괄합니다. 당신이 매일 다른 시간에 눈을 뜬다면 당신의 뇌는 매일 아침 사회적 시차 부적응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기상 시간이 1시간만 달라져도 뇌는 해외여행을 갔을 때 겪는 시차와 동일한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특히 뇌 안에 아데노신 농도가 조절되지 않아 발생하는 수면 관성은 당신의 오전 집중력을 최소 50% 이상 갉아먹습니다. 2026년 1월 8일 오늘 아침 당신은 알람 소리에 몇 번이나 손을 뻗었습니까? 알람과 협상하는 행위는 뇌의 전두엽 자원을 아침부터 낭비하는 최악의 결정입니다. 인간의 의지력은 배터리와 같아서 자고 일어났을 때 가장 충만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런데 기상 시간을 결정하는데 그 귀한 에너지를 써버린다면 정작 중요한 비즈니스 결정이나 학습에는 에너지가 남지 않게 됩니다. 성공한 전략가들이 기상 시간을 고정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뇌가 기상 전부터 코르티솔 각성 반응을 통해 몸을 예열하도록 예약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함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이 21일 이상 반복되면 뇌는 알람이 울리기 직전에 체온을 높이고 혈압을 조절하여 최상의 컨디션으로 당신을 깨웁니다. 반면 불규칙한 기상은 뇌에게 매일 아침 기습 공격을 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2026년에 당신이 예리한 판단력을 가진 리더가 되고 싶다면 주말과 평일의 경계를 허물고 기상 시간을 단 1분도 어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잠을 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언제 가장 활발하게 작동할지를 예측 가능하게 만들라는 뜻입니다. 지루함은 시스템의 안정성을 의미하며 안정성은 곧 폭발적인 성취의 토대가 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기상 시간은 타협 불가능한 성역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전전두엽의 자원 최적화를 위한 야간 계획 수립입니다. 이미 1월 8일입니다. 오늘 당신의 업무 성과는 어떠했습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혹은 책상에 앉아서 무엇부터 할까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나요? 그 고민의 시간 동안 당신의 뇌는 이미 지쳐버립니다. 전두엽은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 가장 많은 포도당을 소모합니다. 아침에 그 귀한 맑은 정신을 선택에 낭비하는 것은 전략적 실패입니다. 매일 밤 단 5분만 투자하여 내일의 핵심 과업 3가지만 명확히 정의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할 일 목록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뇌 무의식에 내일의 타깃을 미리 프로그래밍하는 고도의 전술적 행위입니다. 뇌는 잠을 자는 동안 오프라인 처리를 수행합니다. 당신이 밤에 목표를 명확히 하면 뇌는 수면 중에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경로를 탐색하고 정보를 재조합합니다. 다음 날 아침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 없이 이미 설계된 길을 집행하는 자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2026년의 현대인은 스마트폰의 알림, 이메일, 메신저 등 타인의 요구라는 자극의 바닷속에 살고 있습니다. 밤에 계획을 세우지 않은 사람은 아침부터 세상의 우선순위에 휘둘리는 수동적 모드로 살게 됩니다. 하지만 밤의 전술을 짠 사람은 자신의 우선순위를 지켜내는 주도적 모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명확함은 실행력의 어머니이며 야간 계획은 그 명확함을 생산하는 가장 지루하고도 강력한 공장입니다. 1월 8일인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십시오. 내일 당신의 전두엽이 오직 실행에만 모든 화력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완벽한 계획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당신의 뇌가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그 방향성만 제시하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쌓여 2026년 말 당신과 타인 사이에는 도저히 좁힐 수 없는 성취의 격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정신적 노이즈 제거를 위한 침묵의 보행입니다. 2026년 현재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정보의 과잉 공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콘텐츠를 큐레이션하고 증강현실과 숏폼 영상이 당신의 시각적 주의력을 1초 단위로 난도질하고 있죠. 이러한 환경에서 현대인의 뇌는 단 1분도 처리할 시간을 갖지 못한 채 끊임없이 입력만 강요받고 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치명적인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우리 뇌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라는 정교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특정한 외부 과업에 집중하지 않고 휴식을 취할 때 활성화되는 신경 회로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낭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뇌는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바로 흩어진 정보들을 연결하고 자아 정체성을 통합하며 복잡한 문제의 실마리를 찾는 지적 소화 과정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떻습니까? 이동할 때는 팟캐스트를 듣고 식사 중에는 유튜브를 보며 침대에 누워서는 SNS를 스크롤합니다. 뇌는 쉴 새 없이 밀려드는 데이터에 치여 소화불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2026년 1월 8일인 오늘 당신의 머릿속이 뿌옇고 안개가 낀 듯한 브레인 포그 상태라면 그것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보가 너무 많아 엉켜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어폰을 빼고 스마트폰을 주머니 깊숙이 넣으십시오. 그리고 그냥 걸으십시오. 이것은 신체 운동이 아니라 뇌의 캐시 메모리를 비우는 작업입니다. 걷는 행위는 심박수를 적절히 높여 뇌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키며 시각적 풍경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과정에서
뇌는 안정적 각성 상태에 진입합니다. 이때 비로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가동되며 며칠 동안 당신을 괴롭히던 비즈니스 모델의 결함이나 인간관계의 갈등에 대한 해결책이 거짓말처럼 떠오르게 됩니다. 2026년의 경쟁력은 누가 더 많은 정보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명료한 통찰력을 가졌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통찰은 소음 속에서는 절대 태어나지 않습니다. 하루 30분 침묵 속에서 걷는 이 지루한 시간이 당신을 2026년에 가장 예리한 전략가로 만들 것입니다. 남들이 도파민에 중독되어 뇌를 혹사할 때 당신은 고요한 보행을 통해 뇌의 처리 능력을 극대화하십시오. 네 번째 시스템은 에너지 평준화를 위한 식단의 단순화입니다. 성공한 전략가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 기이한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그들은 매일 무엇을 먹을지에 대해 거의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입맛이 까다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결정 피로, decision fatigue라는 심리적 기제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인간의 의지력과 의사결정 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이며 사소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2026년에 당신이 마주하는 세상은 선택지의 홍수입니다. 점심 메뉴를 고르고 배달앱의 수많은 리뷰를 분석하는 행위는 당신의 전두엽 자원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누수입니다. 특히 1월 8일인 지금 연초에 각종 모임으로 인해 당신의 식사 리듬이 파괴되었다면 당신의 업무 효율 또한 바닥을 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혈당 스파이크의 통제입니다.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이 가득한 식사는 혈당을 급격히 높여 일시적인 쾌감을 주지만 곧이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며 혈당이 폭락하는 슈가 크래시를 유발합니다. 이때 당신의 뇌는 극심한 피로와 짜증 그리고 인지 능력 저하를 경험합니다. 오후 3시만 되면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는 이유는 당신의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먹은 점심 식사가 당신의 뇌를 마비시켰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몸을 하나의 고성능 엔진으로 대우하십시오. 어떤 연료를 넣었을 때 가장 깨끗하고 긴 집중력이 유지되는지 데이터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식단을 루틴화하여 의사결정의 가짓수를 최소화하십시오. 성공한 자산가들이 매일 비슷한 메뉴를 선택하는 것은 최상의 컨디션을 예측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안정적인 영양 공급은 안정적인 감정과 이성적인 판단의 토대가 됩니다. 식단이 단순해질수록 당신의 뇌가 처리할 수 있는 본질적인 과업의 난이도는 올라갑니다. 2026년의 당신은 음식의 유혹에 휘둘리는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자신의 신체를 최상의 컨디션으로 운용하는 노련한 조종사가 되어야 합니다. 연료가 깨끗해야 엔진이 제 성능을 냅니다. 당신의 뇌라는 슈퍼컴퓨터를 위해 오늘부터 식단의 질서부터 바로잡으십시오. 다섯 번째는 경제적 자유의 기초 체력인 선저축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테크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과 자본주의의 구조를 이해하는 생존 전략입니다. 행동 경제학에는 쌍곡선 할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은 미래의 더 큰 보상보다 현재의 작은 보상을 훨씬 크게 느끼도록 진화했다는 이론입니다. 원시 시대에는 내일의 사과 2개보다 오늘의 사과 1개가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6년의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본능은 당신을 빈곤의 늪으로 인도하는 결함입니다. 현대의 모든 마케팅과 알고리즘은 당신의 이 본능을 자극하여 지금 당장 소비하게 만드는데 수조 원을 씁니다. 먼저 소비하고 남은 것을 저축하겠다는 생각은 이 거대한 시스템을 상대로 맨몸으로 싸우겠다는 오만입니다. 당신의 의지력은 마케팅 전문가들이 설계한 도파민 회로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수입이 발생하자마자 일정 금액을 당신의 시야에서 격리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행위가 아니라 지연된 만족을 관장하는 전두엽의 근육을 단련하는 훈련입니다. 재정적 불안은 뇌의 편도체를 자극하여 지능지수, IQ를 일시적으로 약 13포인트가량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경제적으로 불안할수록 당신은 더 멍청하고 근시안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저축된 금액이 늘어날수록 당신의 뇌는 생존 모드에서 벗어나 더 장기적이고 창의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확장 모드로 진입합니다. 여섯 번째 시스템은 신경 가소성의 정점인 매일 10페이지의 독서입니다. 2026년 현재 인공지능이 모든 정보를 요약해주고 단 몇 초 만에 정답을 제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인간의 뇌는 그 어느 때보다 퇴보하고 있습니다. 숏폼 영상과 자극적인 헤드라인은 우리의 뇌를 산만한 뇌로 리모델링 합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뇌의 심층 처리 능력을 담당하는 신경망이 위축되는 현상입니다. 현대인의 뇌는 짧고 강한 자극에만 반응하게 되어 긴 글의 맥락을 파악하고 논리적 오류를 잡아내는 능력이 급격히 상실되었습니다. 하지만 독서는 다릅니다. 텍스트를 읽고 이미지화하는 과정은 뇌의 시각 피질과 언어 피질, 그리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동시에 활성화하며 새로운 신경 연결망을 만듭니다. 이를 딥 리딩이라고 부릅니다. 저자의 평생이 담긴 논리 체계를 당신의 뇌로 이식하는 작업입니다. 하루 10페이지는 뇌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최적의 양입니다. 뇌는 급격한 변화를 위험으로 인식하지만 사소한 변화는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 지루한 10페이지의 축적은 1년 뒤 당신에게 수천 명의 거장과 대화한 지적 배경 지식을 선사합니다. 2026년에 가장 강력한 경쟁력은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이 아니라 정보를 깊이 있게 해석하고 연결하는 능력입니다. 인공지능은 정보를 나열할 수 있지만 책을 통해 훈련된 인간의 뇌만이 그 정보 사이에 숨겨진 맥락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남들이 스마트폰 스크롤에 영혼을 팔고 있을 때 당신은 조용히 책장을 넘기며 뇌의 구조를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이 10페이지의 지루함이 당신을 지적 상류층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독서는 당신의 뇌에 투자하는 가장 확실한 배당주입니다. 일곱 번째 습관은 자아 신뢰 시스템의 핵심인 자신과의 약속 이행입니다. 심리학에는 인지 부조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 뇌는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느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화라는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2026년 1월 1일에 했던 약속을 오늘 1월 8일까지 지키지 못했다면 당신의 무의식은 이미 당신을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당신의 자아 효능감은 바닥을 치게 됩니다. 아주 작은 약속부터 성역화 하십시오. 10분 운동이나 5분 명상처럼 도저히 실패하기 어려운 수준부터 시작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과업의 난이도가 아니라 완결성 그 자체입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스스로 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는 경험을 뇌에 입력하십시오. 약속을 지키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당신의 잠재의식에는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라는 강력한 신뢰 자본이 쌓이게 됩니다. 이 자아 신뢰는 도파민보다 훨씬 강력하고 지속적인 동력을 제공합니다. 2026년에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외부의 칭찬이나 인정이 아니라 내면의 단단한 확신입니다. 당신의 내면에도 신용 점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이 지킨 사소한 약속 하나가 2026년 말 당신의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메타인지 강화를 위한 주간 성찰입니다. 우리는 대개 자동 조종 장치가 켜진 비행기처럼 무의식적인 습관에 이끌려 한 주를 보냅니다. 왜 실패했는지, 왜 시간이 부족했는지 분석하지 않으면 오류는 영구적으로 고착됩니다.
2026년 1월의 첫 일주일은 어떠했습니까? 당신의 일상은 설계된 대로 흘러갔습니까? 아니면 주변 상황에 휘둘려 떠내려갔습니까? 매주 일요일 저녁 단 20분간만이라도 당신의 삶을 냉정한 관찰자의 시선에서 바라보십시오. 이것은 자책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데이터 분석을 위한 시간입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분기별 보고서를 쓰고 성과를 측정하면서 왜 정작 가장 중요한 당신의 삶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쓰지 않습니까? 화요일 오후에 는 왜 집중력이 무너졌는지, 어떤 환경이 나의 규율을 방해했는지 분석하고 다음 주에 시스템을 수정하십시오. 2026년은 52번의 업데이트 기회가 있는 소프트웨어와 같습니다. 매주 1%씩만 시스템을 개선해도 연말에 당신은 작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성능 자아를 갖게 될 것입니다. 피드백 루프가 없는 노력은 그저 방향 잃은 가속에 불과합니다. 성찰은 당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만드는 가장 지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일요일 밤의 성찰 시스템이 당신의 월요일을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거울 신경세포의 영향을 통제하는 관계의 필터링입니다. 우리 뇌에는 타인의 행동과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모방하고 흡수하는 거울 신경세포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인류의 생존을 위한 공감 능력이지만 성장의 관점에서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부정적이고 성장이 멈춘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다면 당신의 뇌도 그들의 낮은 에너지와 패배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그대로 복제하게 됩니다. 2026년에 성공을 꿈꾸면서 여전히 과거의 불평, 불만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관계의 가지치기는 지독하게 지루하고 때로는 고독한 작업이지만 성장을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당신을 자극하고 당신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들의 무리로 자신을 던지십시오. 만약 현실적인 주변 환경이 여의치 않다면 철저하게 고독을 선택하십시오. 고독은 당신의 비전을 선명하게 다듬어주는 거울이 됩니다. 환경은 의지보다 강력합니다. 2026년에 당신이 되고 싶은 그 미래의 모습과 일치하는 사람들로 당신의 물리적 그리고 디지털 공간을 채우십시오. 성공이 당연해 보이는 환경 속에 자신을 두면 굳이 의지력을 짜내지 않아도 당신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습관을 모방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귀중한 에너지를 지키기 위해 당신의 인간관계를 정제하십시오. 마지막 10번째는 전대 상피지를 물리적으로 단련하는 매일 어려운 일 하나 하기입니다. 뇌과학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하기 싫지만 해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과업을 수행할 때 뇌의 전대 상피질이라는 영역이 물리적으로 두꺼워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부위는 인간의 의지력과 끈기 그리고 시련을 극복하는 회복 탄력성을 관장하는 핵심 영역입니다. 반대로 늘 편안하고 익숙한 일만 선택하면 이 부위는 점점 위축됩니다. 즉, 의지력은 타고나는 재능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키울 수 있는 근육과 같습니다. 오늘 1월 8일 당신은 무엇을 피했습니까? 불편한 전화를 내일로 미루고 어려운 기획안 작성을 외면하지는 않았나요? 매일 당신의 한계를 살짝 넘어서는 불편한 일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십시오. 운동 강도를 평소보다 10% 높이거나 가장 까다로운 업무를 제일 먼저 처리하십시오. 이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연습이 반복될 때 당신의 정신은 무쇠처럼 단단해집니다. 2026년 앞으로 남은 날들 동안 어떤 거친 풍파가 당신의 삶을 흔들려 해도 당신은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매일 아침 어려움을 정면으로 돌파하며 의지의 근육을 키워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된 사람에게 시련은 단지 성장을 위한 재료일 뿐입니다. 2026년 1월 8일 이제 막 첫 단추를 꿰었습니다. 누군가는 벌써 새해 결심을 포기하고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누군가는 여전히 특별한 비법이나 요행을 바라며 시간을 낭비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라야 합니다. 레디 포 그로스는 당신의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지독하게 지루한 규율의 가치를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시스템 중 단 하나라도 좋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끝나는 즉시 실행에 옮기십시오. 생각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하는 것은 어렵고 그것을 매일 유지하는 것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지루합니다. 하지만 그 지루함의 끝에는 당신이 꿈꾸던 그 이상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루함은 당신이 지금 올바른 궤도에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오늘 이 긴 서사가 당신의 무너져가던 1월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강력한 트리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동기부여는 사라졌지만 이제 당신에게는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댓글로 당신이 오늘부터 당신의 인생 시스템에 추가할 지루한 습관의 번호를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선언이 2026년을 완전히 바꾸는 위대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저희 레디 포 그로스는 당신이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지 지켜볼 것이며 당신의 선장이 멈추지 않도록 더 깊고 날카로운 전략을 전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인드를 업그레이드하고 삶을 시스템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당신의 성장은 저희 채널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6년 그 어떤 해보다 강력해진 당신을 기대하겠습니다. 2026년 1월 8일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미래는 바로 지금 당신의 지루한 선택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통찰로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의 시스템이 완성될 때까지 레디 포 그로스는 멈추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레디 포 그로스였습니다.